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루시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시킹 알파에서는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24.01%의 놀랄만한 공매도가 활기를 띠고 있고요. 지속적인 현금 소각과 울퉁불퉁한 생산, 그리고 딜리버리 수치, 2023년 가이던스 하향 조정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현재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경영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차 대조표 악화로 인해 경영진의 무능했던 분기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야 모두들 힘든 시기이지만 여전히 비관적이고 자본 자금이 2024년 2분기까지 있다고는 하지만요. 이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와 같은 자본 조달로 다시 주가 희석이라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인해서요. 육부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7불대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보았잖아요. 간간히 6불대를 넘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기관들도 투자자들도 그렇고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주가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주가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EV 시장에서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고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약속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차량 생산과 딜리버리 측면만 보자면 분명히 성장 둔화는 맞지만 전체적인 기업을 바라보면요. 애리조나 공장과 사우디 공장 확장, 그리고 그래비티 출시 등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사우디 언론에 가서 직접적으로 기사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다른 언론들은 사우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모를 일 없을 것이고 기관들의 하향 조정 내용들만 수두룩한 기사 내용들, 즉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루시드 그룹 측에서는 앞으로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뛰어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확신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EV가 교통의 미래를 정의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차량 가격을 이제 다운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요. 파이낸셜 서비스로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차종 에어 모델에서 세부 사항 옵션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림 드라이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프리미엄은 2,000불, 드림 드라이브 프로는 10,000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소프트웨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드림 드라이브 프로가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비티에 적용이 될 자율주행 3단계가 오픈이 된다면 드림 드라이브 프로가 매력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옵션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드림 드라이브 프로 옵션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루시드 에어도 차선 변경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옵션으로 넣은 것을 보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본 탑재가 된 사운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본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 중, 하 중에 중보다는 약간 더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역대는 좋긴 좋은데요.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프로가 4,000불 추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그 음역대를 보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투어링과 그랜드 투어링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글라스 루프와 메탈 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텔스 룩 등 다양한 옵션이 적용이 될 것인데요. 투어링 모델로 견적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추가 금액을 적용을 하였고요. 스텔스 룩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 차량 가격이요. 이제 10만 7,400불에서 13만 9천불, 약 2만 6,500불을 더 지불을 해야만 했는데요. 13만 3,900불, 하나로 약 1억 7,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비싼 건 맞는데요. 앞으로 기술력의 총 집합이라 생각을 하면 괜찮은 금액이지만 소비자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차량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앞으로 판매량이 많아지면 차량 가격도 테슬라처럼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고요.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 외에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사용하면 충분히 차량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차량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